빈바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 핫스팟 시간인데요. 오늘 중앙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양쪽 의견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모두 인천 출신, 인천 지역 연고라는 정치인들인데요. 중앙당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변인단의 분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박광훈 민주당 부대변인님, 굿모닝 인천에 처음 출연하셨는데요. 엊그저께 당 부대변인에 임명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지금 정치적 그 근거지를 인천 중구 영종도라고 하던데, 뭐 영종 전환 포럼 대표도 하고 있으시다고요? 영종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최근 근황 예. 어떻습니까? 예, 뭐 인사를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그 경인방송의 신입 영종도에서 왔습니다. 예. 영종 러너 박광훈입니다. 예. 지난 월요일 11월 10일자로 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에 임명됐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도가 내년 7월에 네. 중구에서 분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영종도와 영종 주민에 있어서는 되게 역사적인 예. 시점인데요. 네. 초대 영종구청장을 선출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영종도 발전을 위해서 좀 이런저런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종 전환 프로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영종도가 이제 중구에 포함돼 있어서 예.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영종도 자체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네. 청사진을 만드는 게 좀 부족했어요. 예. 근데 이제 내륙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영종도가 독자적인 행정구가 되고 독립이 되면 예. 인천공항이 있고 여러 가지 리조트가 있는 네. 영종도의 특성을 반영한 예. 영종도의 발전 계획이라든가 주민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한 예. 특색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정책을 네. 개발하고 예. 사람들과 같이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의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으시네요. 예, 제가 9월달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 출사표처럼 처음 이틀 되셨는데 이제는 우리 손범규 대변인 얘기를 하실 차례예요. 저야 뭐 이제 자주 인사도 드리고 하니까. 예, 자주 출연도 하시고 하는데 워낙 지금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대변인 네. 하시고 각종 방송 출연을 지금 뭐 활약하고 계시고 맹활약하고 계신데요. 또 남동구 갑 당협위원장까지 하시려면 네. 봉사활동까지 하려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이제 아직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제 출마 뭐 선거에 이제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가장 힘든 게 지역 활동입니다. 예, 지역 활동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예. 그들의 이제 주민들의 삶에 관한 민원, 네. 고민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대변인은 뭐 저도 이제 아직 2달이 안 됐습니다만 예. 뭐 많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삶과 관련된 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 사실 두 당이 치열하게 가장 예. 온라인에서 또 방송에서 격돌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런 데 대한 이제 공격 또 방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하고 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았는데 이제 뭐 한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예. 사실 저는요, 우리 손범규 대변인 이직함보다는요, 위원장님이 훨씬 더 친숙해요. 네. 남동구 갑 당협위원장, 또 예. 소래포구를 또 지역구로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모래내 시장도 있고요. 그럼요. 예. 그런데다가 또 직전까지 인천 시당위원장으로서 정말 정열적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네. 인천 시당위원장 하다가요. 하던 가락이 네. 하던 게 있으셔서 뭐 지금 당협위원장 대변인 하시는데도 뭐 수월하시겠어요? 하던 지금 게 이제 있으니까. 영종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예. 영종에서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은 그런 포럼을 만들고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동구가 정치의 1번지라면 앞으로 영종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 또 인천에서 네.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같이 좀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영종의 발전도 이끌
이끌어냈으면 하는 그런 그래야 또 인천 전체 발전이 되니까요. 예. 역시 시당위원장 출신이라서 네. 남동구 얘기 안 하고 영동 얘기를 하네요. 아니 남동구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인천 14개 이제 지역구 중에 10개 군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또 제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인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영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요. 많이 갔습니다. 영종. 훈훈합니다. 여기까지 근황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손봉규 대변인님, 지금 가장 핫한 게 바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의 반발도 지금 심각하고요. 국민의힘 손봉규 대변인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저도 민주당이 좋아하는 단어를 사용해 볼까요? 탄핵감이고 뭐 내란 행위죠. 이 검찰의 이 독립성을 심각하게 이 저해하는 그런 행위가 됐고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검찰 출신들도 그렇고 이건 자살 행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동안 검찰을 이제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폐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내부에서의 동력을 잃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고민해라. 이거는 압력이죠. 신중하게 외압이다. 그럼요. 당연히 문서로만 그런 어떤 수사 지휘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되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검찰청장 대행이 본인 스스로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이 정당성 그런 걸 포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 검찰로서는 독립성과 절차의 그런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스스로 자포자기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 압력까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길게 갈수록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불리할 겁니다. 박광원 부대변인님, 지금 우리 손봉규 대변인께서요, 탄핵감이다, 내란행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뭐 원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지난 대선까지 이제 이재명은 이제 범죄자 요 프레임을 계속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근데 거의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재판 나오면서 이제 불씨가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보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재판은 잘 보셔야 될 게 피고인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5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포함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 여기 5명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제 됐고 이재명 대통령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판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금전을 줬다거나 뭐 약속했다거나 이런 유착 관계가 그런 것을 볼 만한 것은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판하는 것들은 이게 뭐 이 사람 민간업자들이 형량이 뭐 적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가 안 돼 있느냐, 여기 범죄 사실을 왜 밝혀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좀 일종의 답정너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이제 범죄자 프레임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 법원이 충분하게 형량을 많이 선고를 많이는 아니고 충분히 법무부 장관 얘기는 인정해줬어요. 구형량보다 선고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동규 같은 경우에는 7년을 구형했는데 8년을 선고했고요. 대부분 이제 구형량의 절반 이상을 선고를 했습니다. 통상 이러면은 검찰은 상소를 잘 안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검사들이 반발을 하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떤 정치적 측면을 빼면은 뭐 무리하거나 뭐 이상한 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기 대변인님, 지금 구형량보다 형량이 높게 나와서 항소를 포기해도 된다라고 정성호 본부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궤변이죠. 그런데 왜 궤변입니까?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인 어떤 배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10분의 1이 아니라 뭐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형량을 받았고요. 이게 이제 가면 그것을 받아낼 길이 없다.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떤 7천억이 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걸 받을 민사 소송한다면 된다고 예, 그렇게 하는데 얘기했죠. 그거는 형사 판결을 무시한 민사는 없습니다. 예. 형량은 낮춰지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형량은 비슷하게 하지만 그런 어떤 추징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춰줬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하신 5명의 피고인도 그게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를 의심하는 거고요. 사실 서두에 이제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을 저희가 씌운다고 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재판이 무려 엄청난 재판들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중단돼 있는 거지 범죄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 선거법 위반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환송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지금 다시 이제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느냐가 네. 중요한 거지 저희가 범죄자 프레임을 억지로 씌우는 게 아니라 네. 많은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고 이 대장동 재판과도 성남의 수뇌부가 누굽니까? 네. 1심 판결부에서도 밝혔지만 누구나 그건 유추할 수 있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다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은 네. 우려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범죄자 프레임 얘기는 뭐 여기서 그만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얘기보다는 항소 포기에 대한 지금 적절했느냐, 잘못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광부 대변인님, 이게 지금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리고 김건희 무혐의 결론에 대한 검찰에 보였던 반응에 비하면 이거 좀 이상하다. 뭐 일부 친윤 검사의 항명이다. 뭐 이런 얘기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검찰이 대선 이후에 잠잠하다가 예, 이게 다시 이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죠. 예, 뭐 이거는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은 일제 강점기 때 가만히 있다가 네. 8.15 해방되고 이제 독립운동하는 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아까 예. 앵커도 말씀하신 드릴게요. 아까 3부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못 들었는데요. 계속 아까 못 하신 말씀 계속 해주시죠. 예, 검찰이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검찰이 이제 과거에 이제 내란범으로 이제 구속됐었던 윤석열이 이제 법원에서 직위원 재판 판사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 석방을 했을 때 네. 검찰이 그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예. 뭐 그때는 조용했어요. 아무 네. 일 없었고 또 김건희 명품백 그 뇌물수수 사건 때 황제 수사했고 예. 또 무혐의 줬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검찰 누구 하나 이의제기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뭐 틀리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박수영 국회의원님이 예. 그 선거법으로 재판을 1심을 했는데 검찰이 150만 원 구형했는데 90만 원 선고가 나와서 이제 뭐 당선 무효는 안 나왔죠. 근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습니다. 예. 제가 국회에서 한 1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예. 수많은 선거법 사건을 많이 봤습니다. 선거법에서 1심에서 항소 포기하는 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검찰이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죠. 예. 자신들이 어떤 구형한 거에 대해서 일부 잘못을 좀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완전 무결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 검찰이 되게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예.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검찰은 지금 이제 이 진정성 있게 들어줄 수 있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 국가기관 신뢰조사를 했는데 네. 검찰이 꼴찌죠. 사실 국회가 제일 낮았었는데 예. 국회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는다는 말이 예. 있는데 검찰은 지금 그동안 자기들이 해온 뭐 정치 수사, 예. 표적 수사 이런 것들이 판판이 깨지면서 나쁜 짓을 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예. 그런 부도덕한 집단이 예.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를 한 거에서 반기를 든다. 예. 그러면요. 뭐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좀 잘 좀 하지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이 검찰의 이런 반응이 일부 친윤 검사의 항명이다. 또 심지어는 지금 검찰청 폐지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폭발한 거다. 이런 의도 때문에 이런 거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은 이제 검찰이 10달 뒤면은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을 다 예, 폐지가 되니까. 폐지가 되니까 예. 되게 자기들로서는 되게 억울하겠죠. 예, 근데 그런 이 거다. 와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예. 또 일부 보수 언론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같이 받아주고 하니까 네.
이때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네. 아니 저기 손병규 대변인께서는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검찰의 어떤 그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무리하게 무슨 굴비 엮듯이 그냥 두루할 게 아니라 건건을 봐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원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주요 논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소 포기가 논점이 아니었고 이 특수본에서 했던 그 당시에 했던 그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그런 내용이었고 검찰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한 거였고 지금 이거는 이제 뭐 형량이 뭐 더 높게 나왔다 이런 궤변도 있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갖는 것은 그들의 부당 이득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미비했고 뭐 일부 친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검사장이 17명인가요? 그 가운데 15명이 이번 건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친윤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15명이나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건 검찰의 존립 이유. 우리가 스스로 살 때 어떤 자아라든지 직업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언론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국회에 계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괴감에서 나온 것이지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사실 이 정도 금액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대 그런 비리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1심 판고가 이렇게 나는 거는 사실 검사들도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들의 반란이 아니라 친이 검사들의 알아서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 더군다나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차관은 지금까지 직접 통화한 게 이제 확인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일선 검사 더군다나 또 지검장도 지금 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책임을 지고. 그렇다면 이건 만들어갈 게 아니라 일부 친윤이 아니라 일부 친이 검사들이 알아서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지금 차관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결국 법무부라든지 대통령 용산에 입김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대통령의 민정비서관 3명이 대통령의 그 재판부 변호인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친유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검사 전체를 매도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친윤 검사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친윤 검사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아는 검찰이 이 지금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검찰의 어떤 특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냈던가 저는 그건 여태까지 검찰이 해왔던 것을 보면은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윤석열 구속 사건은 사실상 날로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제 구속 기간이 지났다라고 한 건데 그건 나중에 진짜 이건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치욕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거예요. 검찰이 그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즉시 항소를 안 하고 인정을 했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규칙에서도 그걸 바꿨어야죠. 앞으로 이거는 구속 시간은 시간으로 한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날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만 이제 잠깐 한 거예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포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박광훈 대변인께서 다시 듣기를 해보시면 친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방송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박광훈 부대변님,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항소 포기가 정성 본부장관이 검찰의 강압과 강요에 의한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이런 문제도 하나의 그 취재진에 그때 출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항소 포기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구형량보다 많은 선고가 나왔다. 물론 개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요 점에 대해서는 박광훈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이 있었죠. 자기가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이 시점이 이제 본인이 이제 검찰 조사 첫날 조사한 날 자정 무렵이었다고 그래요. 아마 자정 무렵이었으면
조사를 하고 한 10시간 이상씩 그 수사관하고 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완전히 예. 녹초가 되고 심신이 많이 필요할 때죠. 아마 그런 시점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살떨리고 무섭겠어요. 네. 특수부지 않습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하는 것 말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게 특수부 검사라고 하잖아요. 정일권 검사가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아무리 의학적 비유라고 해도 상황과 어떤 관계를 놓고 보면은 이건 뭐 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 예. 그다음에 검사들이 좀 원하는 말들을 다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 309조에 따르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예. 있을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또 별건 수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배임 혐의였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또 네. 수사를 별건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 수사를 해서 여기서 나온 피의자 신문 조서를 가지고 배임 혐의 증거로 네. 들이대요. 예. 근데 법원 이거를 증거로 인정 안 합니다. 예. 이게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피의자를 이제 구속을 연장을 계속 하기 위해서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심적 압박을 하기 위한 별건 수사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대법원 판례라도 증거 능력을 다 부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검찰이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준사법기관인데 아무리 뭐 정의 실현이고 범죄자를 예. 응징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단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범 대변인님, 지금 남욱 그 네. 피의자의 얘기, 지금 피고인이죠. 그 얘기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나경원 의원이 네, 라디오 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는 자기 주장이지. 그런 얘기를 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그게 사실이라면 이미 제기를 했어야 되고 3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리고 그런 거를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2심이 필요한 건데 예. 지금 검찰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카더라밖에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떤 1심 판결에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네. 이제 외부로 흘러나온 얘기들인데 네. 사실 변호사면 누구보다도 그 아무리 녹초가 됐어도 그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배를 가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강압적인 조사에 왜 대해서 이제 와서? 항의를 했어야죠. 예.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예. 글쎄요 과연 이 누군가가 이렇게 정일권 부장검사가 과연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남욱 변호사의 얘기가 거짓일까 네. 이건 누군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뭐 거짓말 내지는 거짓말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그렇죠. 과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예. 없어졌다는 게 안타까운 거고요. 예. 사실 오늘 국민의힘이 11시에 이제 국회에서 본청 예.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합니다. 이 검찰의 네, 항소폭이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의 뭐 어떤 구형량보다 뭐 선고가 더 1년이 더 많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얘기하셨던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7,400억에 가까운 그런 돈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형량 이제 받았으니까 뭐 4년 8년 네. 추징이 안 되니까. 감옥에서 버티고 나오면 수천억의 재산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거에 분노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것과는 법리적인 것과는 다르게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예. 아니 대변인님, 이게 검찰의 강압수사는 강압수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소 포기의 이유의 명분이 될까요? 안 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있다면 그 당시에 바로 그걸 제기를 했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인데. 네. 예. 박광부 대변님, 지금 이번 항소 포기가 이제 여권의 이제 검찰 사법개혁 동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검찰 개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 검찰이 이제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이 이제 10개월 뒤면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뭐 더 할 일은 없겠구나 생각을 예.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대장동 재판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좀 흔들어 보자는 예. 그런 취지가 아닐까,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뭐 보도도 나왔는데 대장동 사건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습니다. 예. 1차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이었죠. 여기서 정영환 부장검사란 분이 항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할 때 예. 자기 자신들의 의견은 배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 이게 뭐 그분들이 항소 포기가 뭐 찬성한다 뭐 이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기들의 의견을 듣지는 않고 예. 그냥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 만장일치다라고 해서 한 거에 대해서 사실 표현한 거는 이제 유감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뭐 그런 좀 꼭 다 똑같은 의견은 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네.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이 검찰 대부분은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가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 그 두 사람에는 저는 못 찾아봤거든요. 그 두 사람 말고 이게 잘못됐 그 어떤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장 15명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예. 수사팀 모두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검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반발하고 있는데 그걸 억누른 거죠. 예. 최종 책임은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 윗선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예. 이제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예. 지금 뭐 일선 초임 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지금 다 반발하고 반발을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게요. 예, 검찰청 폐지든 그동안에 검찰 괴롭힌 거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다 연관이 돼 있죠. 예. 예. 그리고 그 불만의 폐지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나 그 윗선에서 우리 지검장까지도 예. 항소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걸 억누른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그것도 시간 뭐 몇 분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반발도 예. 그러니까 검찰이 폐지되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걸 네. 항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용기가 있으시다면은 네. 예. 뭐 이문정 검사 말처럼 예. 용기 있게 자기가 항소장 쓰고 나중에 썼잖아요. 징계를 받더라도 예. 쓰고 예. 검찰총장 의견 무시하고 예. 갔어야죠. 예. 예. 이 뒤늦게 딴소리냐? 그죠? 아니 그 정도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예. 얘기입니다. 그안 보여주고 왜 뒤에서 뒤늦게 딴소리 하고 있느냐 그 얘기인데 마무리로 해서요. 네. 이번에 대장동 1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 지금 사실 후폭풍이 심각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꼭 하고 싶었던 말씀 아니면 못했던 말씀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못다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다른 것도 얘기할 거 많은데 예, 그건 짧게 하죠. 뒷긴 짧게 하고요. 예, 뭐 그거는 뭐 저기 박광훈 부대변인님 뭐 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뭐 정리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이거는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국민의힘에서 뭐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뭐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권 이제 6개월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뭐 시정연설에서도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겠다. 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너무 이제 정권 초반에 이렇게 되면은 뭐 말로는 협치하지만은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겨우겨우 내란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안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좀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사실 너무나 원통합니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재판을 무려 5개나 여러 가지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범죄 혐의자가 피의자 입장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도 너무 원통하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차근차근 대법원장 겁박 모든 사법권과 검찰을 입맛에 맞게 바꾸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정권 퇴진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시작한 건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뭐 그다음에 해체돼야 될 정당 이런 발언으로
왔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조금 뒤에 물어보시겠지만 전 원내대표 또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까지 예. 보복적인 어떤 TF를 만들어서 네.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든 언론이든 각자 자기 일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처벌하겠다. 네.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화와 협치가 안 되는 거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발언을 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예. 뭐 당대표 만났을 때 뭐 선물을 주겠다 우리가 있는 쪽이니까 더 잘하겠다 그런 발언들이 아니라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네. 맞춰가는 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더욱더 정신 차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부대변인, 국민의힘 손범규 대변인과 대장동 일시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짧게 아까 지금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것 때문에 대통령 시정연설 때 침묵 피켓이하고 난리도 아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점들의 문제인데 예. 사실은 전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만큼 그런 어떤 본인의 그런 계속된 노력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탄압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결국 시정연설 보이콧 헌정 질서에 대한 그런 파괴 행위 예.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두 일단 조금이라도 하면 어떻게든 좀 엮어봐라 그런 거에 되기 때문에 네. 좀 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대통령이면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박광원 부대변인은 이번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특검 수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뭐 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예. 뭐 윤석열 때처럼 예. 검찰을 직접 이용해 가지고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 것이고 특검은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오해는 좀 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지금 조은석 특검이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특검 활동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서 저는 뭐 이거를 뭐 무리하게 뭐 밀어붙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분 추 대표가 계엄해제 표결하기 전에 자당 의원들한테 예. 4번이나 이제 장소를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다시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결을 좀 방해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18명이 108명 중에 18명만 투표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예.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홍철호 정무수석과 통화한 좀 기록도 확보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당시에 추경호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한 새벽 1시 정도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1시 1분인가 2분인가 표결을 했는데 예. 만약에 1시까지도 기다려서 예. 있었으면은 뚫렸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뚫렸었어요. 예. 계엄군한테. 근데 겨우 막았던 건데 1시까지 기다렸으면은 뭐 정상대로 했으면 2시나 뭐 표결이 됐었겠죠. 결론적으로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뭐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저는 뭐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당연하지 않다로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않다. 정치 보복이다로 하겠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예. 저기 한 30초 정도씩요, 짧게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손부 대변인.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든지 대장동. 그건 명백하게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못 따랐던 내일이 이제 수능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험생들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 잘 봤으면 좋겠고 또 나왔으니까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민생과 연관된 그런 정책 개발로 시민들의 곁에 국민의 힘이 다가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내일 수능일이신데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이 정답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갈고 닦은 실력 충분히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예. 선생님과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삭소가수다. 예, 역시 정치인들이시네요. 저기 안 물어봐도 내일 수능량을 알고 수능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멘트까지 준비하셨네요. 정해진 거는 하셔야죠. 예, 짧게라도. 네. 온통 현수막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스팟 손봉규 국민의힘 대변인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